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의 벽을 짚어보는 부정맥TV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제 유튜브 채널이 지금 개설된 지가 벌써 한 4달 정도 됐고 중간에 거의 한 2달, 3달을 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가 드디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0명을 넘어서서 150명이 되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해도 됐고, 이번이 신축년이죠. 신축년. 네. 부동산에서 신축년이 가지는 의미, 이 뭐 년은 빼고 뒤에 이제 신축이라는 앞에 그 의미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작은 소망이 있는데요. 새해도 됐고 구독자도 이제 100명을 넘어서 150명이 되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이벤트를 하나 좀 해볼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바로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네.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쓴 책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책을 내려고 쓴 건 아니고요. 썼던 거를 모았더니 책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많은 분들께는 제가 뭐 드리지 못하지만 여기 뒤에 보시면 엄연히 이게 정가가 적혀 있습니다.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여기 보이시나? 네. 9,900원이라고 예, 정가가 적혀 있어요. 뭐 저는 사실 팔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인데 이 책을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 메일로 이렇게 주시면 제가 뭐 선착순으로 해서 한 5명? 5명 너무 작나요? 5명 정도 일단 네, 5명 정도 그 분들께 이 책을 좀 직접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책 내용이 어떤 건지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식산업센터 친구업체 칼럼 김포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안에 위에 아투현 소책자 뭐 2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잠깐 프리뷰를 한번 잠깐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정말 궁금하시고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택배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한번 살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아파트형 공장 투자연구소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분석하고 공부했던 것들을 그냥 쭉 올려왔어요. 2년 넘게 그런 거를 올려왔더니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된 거고요. 지금 이 아파트형 공장 투자연구소가 또 유튜브 채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는 더 많은 현장, 전국 곳곳에 있는 현장들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야기와 정보들을 또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또 거기에 플러스로 뭐 세무라든지 뭐 경매 뭐 이런 부분에서도 저보다는 더 많은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커뮤니티를 좀 더 잘 활용해 보시면 여러모로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김포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김포편 제가 이제 그동안 집중을 좀 해왔던 이제 곳이 김포 한강 신도시인데 그냥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도 이제 특히 구례지구라는 곳이에요. 가장 안쪽에 있는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례지구라는 곳인데 사람들이 잘 쳐다도 보지도 않고 무관심했던 곳. 근데 그곳의 자족시설 용지에 처음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거를 통해서 그건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제가 지식산업센터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을 볼 때 어떤 것들을 비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식산업센터에 막차는 없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건 지식산업센터에만 이렇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아파트형 공장 투자 연구소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고 부동산에 막차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막차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냥.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아투현에서 이제 인사말을 좀 적어놨는데요. 그리고 지금 디온시티라는 곳에는 이제 예시를 적어놓은 거예요. 예시. 네, 디온시티를 뭐 사라 마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디온시티라는 이 지식산업센터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한 권의 책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 이제 디온시티가 또 입주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한 현장을 제가 처음에 뭐 기획을 하면서 분양,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전매, 그리고 지금 또 현재 입주를 해서 임대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이 지역의 이 디온시티, 그리고 또 이후에 들어온 이 지휘사업센터들이 어떤 파급 효과 시너지를 낼지 사실 좀 기대는 많이 됩니다. 네, 여기에 아트윤 장 대표라는 분이 이 책에 인사말 이렇게 적어 주셨고요. 목차를 잠깐만 훑어볼게요. 예, 목차를 좀 잠깐만 훑어보면, 처음에는 이제 뭐 디온시티가 어떻게 생겼는지, 위치, 뭐 외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김포의 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이 생기기 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하철이 생기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읽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구례지구 지휘사업센터가 필요한 이유, 서울에서 좀 멀다 그랬잖아요. 예, 서울에서 이제 강서에서는 그래도 한 25분 30분이면 이제 가는데, 그런 곳에 지휘사업센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좀 적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김포로 넘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예를 들었던 게 양지사와 태진미디어, 지금 이제 TJ미디어죠. 예, 그 두 회사를 놓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고요. 양지사 같은 경우는 원래 가산 디지털 단지의 되게 큰 회사였고, 한 10년 전쯤에 넘어왔어요. 김포 이제 구례지구 옆에 있는 이제 양촌산업단지로 넘어왔고, TJ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디온시티라는 지식산업센터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예, 이런 게 왜 일어나는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전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좀 소개드렸던 적이 있는데, 김포에서 그 강화 들어가는 길에 전부 공장들이잖아요. 그 공장에서, 반대로 그 공장에서 이 산단 지역에서, 공장 지역에서 반대로 넘어오는 것, 왜 넘어와야 되는지, 이거는 뭐 편의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가겠죠. 설계, 사실 여러분들이 뭐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부동산이든 아파트든 뭐 프라자든 뭐 오피스텔이든 사실 그 설계를 어떤 회사가 했는지에서 눈여겨보지는 않으세요. 근데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1등하는 회사가 히림이고, 이제 두 번째가 해안이라는 회사예요. 예. 이런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넣어봤고요. 여기 수익률을 막상 잘 못 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는 그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심지어 중개사 분들도 막 이게 손에 익지 않으면 수익률을 잘 못 구해요. 그 분양 상담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수익률을 굉장히 구하는 게 쉽게 제가 좀 설명을 해놨고, 이거는 그냥 디온시티의 예를 들어서 제가 수익률을 좀 이야기를 해본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제가 수익률을 구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놨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그 이전 영상에서 자족시설 용지에 서울 기업들이 잘 안 들어왔다, 수도권 자족시설 용지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원래 일을 하고 있던 회사들은 과연 바로 그 자족시설 용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한번 써보니까 너무 편해, 그러면 안 나가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적어 놓은 거고요. 요거 이제 13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애착이 있는 그런 글인데, 요거는 약간 소설이에요, 소설. 이 차장이라는 어떤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거를 언급을 하고 있어. 요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족시설 용지는 상업지역, 그리고 택지지구, 그리고 난 다음에 자족시설 용지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업지역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편의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제 구례지구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랑 자족시설 용지랑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생기는 편리하지만 거기서 생기는 불편함들이 또 있다. 근데 그 불편함들 때문에 지휘산업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여기 이제 세제 혜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영상에 미리 올려드렸던 적이 있고, 재산세 혜택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고민하실 건 아니에요. 재산세가 무서워가지고 투자를 못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투자를 아예 안 하셔야 돼요. 네. 재산세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전문 세무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건 아니지만 얼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제가 같이 여러분들이랑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본 거예요. 네, 생각보다 크진 않고, 이 아파트형 공장 투자 연구소에 따르면
각종 이제 공과금, 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달치 월세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근데 저도 그 말엔 동의를 해요. 요거 20번부터는 약간 좀 색깔이 바뀌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유튜브에 했던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지식산업센터가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 입주 가능 업종이 어떤 거냐, 그리고 이제 서울의 지식산업센터들이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냐, 그리고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들은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동부권, 남부권, 뭐 서부권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이 책이 아니죠. 이 칼럼들을 써 내려가면서 좀 공을 많이 들였던 것들이에요. 네, 여기는 유튜브에서 제가 서울권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메커니즘 해서 쭉 지금 풀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섹션형 지식산업센터와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의가 들어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투자를 할 때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배우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배우 수요를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는 여러 이제 상담사 직원분들의 말을 다 뭐 신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려면 이렇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후로는 좋은 것들이 더 많긴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지금 책에 실려 있고요. 요 내용들이 혹시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이후에 나올 이야기들은 또 제 유튜브에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여기 매진말이 있죠. 예, 여기 이제 아파트형 공장 투자 연구소에 이제 장영광 대표님과 도중국 대표님 이제 두 분이 이제 계시는데, 이제 도중국 대표님이 특히 이제 좋아하시는 말씀이 이제 직결직행이에요. 즉시 결정하고 즉시 행동하라. 아까 그랬잖아요. 막차는 없다고 해서 맨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먼저 출발한 사람이 먼저 도착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올라타시는 게 맞고요. 사실 이거는 김포편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긴 하지만 요거를 통해서 지식산업센터의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아셨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하시고 더 좋은 곳에 입주를 하시면 좋겠다는 그냥 마음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제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 분석했던 것들, 조사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또 조사하고 그렇게 분석을 해서 저 스스로도 더 많이 쌓아가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도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부동산 정보의 맥을 짚어보는 부정맥 TV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는 안 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만나요.